아버지, 그 여자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정아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서 돌아보는 가운데 수척해진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새어머니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인의 사연을 들려주고 싶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각색해서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정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윤석호의 재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간소하게 치르는 결혼식이었지만 75살의 석호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석호는 딸의 손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정아야, 아버지가 이렇게 늙도록 혼자 살 수는 없잖니. 미경 씨가 아버지를 잘 돌봐주실 거야. 신부 김미경은 하얀 한복을 입고 석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58살의 그녀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실게요. 미경의 말에 정아는 안도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혼자 지내시던 아버지가 너무 걱정스러웠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욱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17살 손자 준혁이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새로운 할머니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노력해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미경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 많이 해줄게. 할아버지도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야. 식사 시간 내내 미경은 석호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반찬을 올려주고 물을 따라주고 석호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아는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가끔은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준혁이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야지. 하지만 이제는 미경 씨와 함께 살아야 하니까 너무 자주는 못 갈 것 같구나. 석호의 대답에 미경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가족들과 자주 만나시는 게 좋죠. 저도 정아 씨와 준혁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정아는 미경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재혼 소식에 당황했지만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혁이 정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실까요? 왜 그런 소리를 하니? 그냥 할아버지가 좀 다르게 보였어요. 평소보다 말씀도 적게 하시고 표정도 어색하셨던 것 같아요. 정아는 아들의 말에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고 미경 앞에서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죠. 아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러실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하지만 정아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모성 본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정아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미경은 시장에 나간 사이였고 석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석호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뺨이 패이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체중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 정아 씨가 왔네요. 잠시만요. 차 준비해 드릴게요. 미경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우려냈습니다. 그 사이 석호는 정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아야, 너무 자주 오지는 마라. 미경 씨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 정아는 아버지의 말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가족들이 자주 오는 것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때 미경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정아 씨, 아버님이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네요. 제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도 잘 안 드세요. 아버지, 왜 식사를 제대로 안 하세요? 아니야, 잘 먹고 있어. 미경 씨가 너무 잘해주는데 뭘. 석호는 급하게 변명했지만 정아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척해진 모습과 어색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새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아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경이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응, 미경 씨가 잘 챙겨주고 있어.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저도 모시기가 편해요. 그런데 정아 씨, 아버님이 가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으신 걸까요? 정아는 미경의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하지만 석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아는 그 순간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변화가 단순한 환경 적응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새어머니 미경이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정아는 앞으로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뵐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으로서 그리고 딸로서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정아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체중은 계속 줄어들고 말수는 더욱 적어졌으며 무엇보다 예전의 밝은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아는 준혁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미경은 친구들과 나들이를 간다며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석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응,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어. 준혁이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많이 드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뭔가 걱정이 있으세요? 아니야, 준혁아. 할아버지는 괜찮단다. 하지만 석호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정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보았는데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새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아야, 아버지가 미경 씨한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 어떤 부담이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불편한 게 많잖니. 미경 씨가 젊은 사람인데 늙은 아버지 모시느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정아는 아버지의 말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자신이 짐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 정아씨가 와 있었네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미경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정아가 올 때는 미리 연락을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온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새어머니. 갑자기 와서. 아니에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런데 아버님이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거든요. 정아는 미경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표정도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왜 잠을 못 주무세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석호는 대답을 피하려는 듯 했습니다. 미경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예민하셔서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정아는 미경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깊게 주무시는 분이었거든요. 준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평소에 뭐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사다 드릴게요. 미경은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할아버지가 요즘 입맛이 없으셔서 잘 안 드시는데. 정아는 미경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모르다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부터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를 좋아하셨어요. 새어머니 자주 해드리세요. 아, 그렇군요. 제가 아직 아버님 취향을 잘 몰라서요. 미경의 대답에 석호가 잠깐 미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감정을 읽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혁이 정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할머니가 말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긴장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도 모르다니 이상해요. 정아는 아들의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17살 준혁이 어른들보다 더 예민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정아는 혼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경이 집에 있는 시간에 일부러 갔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일상적인 모습을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정아 씨, 어서 오세요. 아버님은 낮잠 주무시고 계세요. 미경이 정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정아가 보기에는 석호가 잠을 자고 있다기보다는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석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 정아야.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아버지,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그냥 여름이라 그런 거야. 더워서 입맛이 없어.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봄이었습니다. 정아는 아버지가 시간 감각이 흐려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경이 차를 가져오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건망증이 좀 심해지신 것 같아요. 어제도 아침에 드실 약을 깜빡하셨거든요. 정아는 미경의 말에 의문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매우 규칙적인 분이셨고 약 복용도 철저히 하셨거든요. 아버지, 약은 꼭 드셔야 해요. 혈압약이 중요하잖아요. 알고 있어. 그런데 가끔 깜빡할 때가 있어. 석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아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석호는 잠시 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있는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님을 잘 모시고 있어요. 다만 아버님이 워낙 고집이 세서 가끔 힘들 때가 있긴 하지만요. 정아는 미경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고집이 세다니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새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고집을 부리시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연세가 드시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미경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정아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아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재혼 적응이 쉽지 않으실 거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실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정아는 남편의 말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정아는 아버지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 정아 씨. 요즘 아버님은 어떠세요? 네, 그런 대로 지내고 계세요. 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아버님 집에서 가끔 큰 소리가 나는 것 같던데요. 큰 소리요? 네, 뭔가 다투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님 목소리는 안 들리고 여자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정아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제쯤 그런 소리가 났나요? 글쎄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저녁 시간에요. 정아는 그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척해진 모습, 두려움이 서린 눈빛, 그리고 이웃의 증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정아는 직장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물어보았습니다. 정아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버지 일로 좀 걱정이 돼서요. 정아는 동료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동료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네요. 혹시 확인해 볼 방법이 없을까요? 정아는 동료의 말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진실을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 있는 자리에서는 더욱 그러했고요. 그날 저녁, 정아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응, 정아야. 너도 일찍 자거라.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지금 새어머니랑 함께 계세요? 아니야, 미경 씨는 일찍 주무셨어. 그제서야 석호의 목소리가 조금 편해졌습니다. 정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느끼기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아는 아버지가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아야, 아버지가.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아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는 새어머니 미경이 있다는 것을. 정아는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다음 날, 정아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현관벨을 누르자 미경이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 정아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님이 어젯밤에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지금 누워 계세요. 정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어젯밤 전화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 주무시고 계신데. 미경은 망설이는 듯했지만 정아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안내했습니다. 아버지는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석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정아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정아야, 어젯밤에 전화가 갑자기 끊어져서 미안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몸이 아프시면 푹 쉬세요. 미경이 문가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어젯밤에 갑자기 어지러워하시더라고요. 아마 혈압 때문인 것 같아요. 정아는 미경의 말을 듣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셨고 갑자기 어지러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새어머니, 아버지 약은 제때 드리고 계시죠?
물론이죠. 제가 매일 챙겨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미경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하는 아버지의 침대 옆 서랍을 보았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약을 보관하던 곳이었죠. 아버지, 약통 좀 보여주세요. 석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약통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이 왜 이렇게 없어요? 언제 드셨어요? 미경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제가 새로 받으러 가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오늘 약국에 가서 받아올게요. 정아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받아두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버지, 약을 안 드시면 안 돼요.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알고 있어. 미경 씨가 받아다 주실 거야. 석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아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고 싶었지만 미경이 계속 옆에 서 있어서 불가능했습니다. 새어머니, 잠시 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럴게요. 미경이 부엌으로 간 사이 정아는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석호는 정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아야, 아버지가, 미경 씨가. 그 순간 미경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석호는 급하게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물 드세요. 미경이 물컵을 건네면서 정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정아는 더 이상 아버지와 대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가 무언가 말하려고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석호는 정아의 손을 놓기 싫어하는 듯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아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경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아는 남편과 준혁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할아버지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카메라. 네, 할아버지 안전을 위해서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정아는 아들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17살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대견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불법 아니야. 아빠, 할아버지 안전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동의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정아는 준혁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보다는 아버지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정아는 인터넷에서 작고 설치하기 쉬운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간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정아는 카메라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미경은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거실에 작은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도 될까요? 카메라. 왜?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간병용 카메라예요. 석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네, 아주 작은 거라서 눈에 안 띌 거예요. 정하는 거실 한편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서 잘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 카메라는 제 핸드폰으로 연결돼요.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제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석호는 정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아야, 아버지가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혹시 새어머니께는 카메라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냥 새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석호는 정아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혼자 저녁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매우 적은 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아는 다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미경이 석호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미경의 표정과 몸짓이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석호는 움츠러든 채 미경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혼나는 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아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식 때 보았던 다정한 미경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경이 석호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석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아는 당장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아는 다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매우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때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석호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미경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석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정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석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아니야, 정아야. 지금은 좀 곤란해. 아버지, 혹시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아는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정아야, 아버지가, 미경 씨가. 그 순간 전화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누구랑 통화하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아는 가족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학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동해야 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위험하면 증거 수집보다 할아버지 안전이 더 중요해요. 정아는 아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계속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혼자 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미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정아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경이 석호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미경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경이 석호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석호는 뒤로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아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옷을 챙겨 입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아버지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아는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석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아야, 너 왜 여기 있니? 아버지 다친 데 없으세요? 괜찮아. 그냥 넘어진 거야. 하지만 석호의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때리는 거죠. 석호는 정아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미경 씨가 말하면 더 큰 일이 날 거라고 했어. 그리고 너희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정아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새어머니 미경이 아버지를 학대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구해내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이 지옥에서 구해내겠다고. 새벽에 아버지를 발견한 후 정아는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정아야,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가? 미경 씨가 화낼 텐데. 아버지,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하지만 석호는 여전히 미경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아는 학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아는 수집한 영상들을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미경의 학대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미경이 석호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호가 배고프다고 말했지만
미경은 돈을 벌지 않는 늙은이는 적게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미경이 석호의 지갑을 뒤져서 돈을 빼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석호가 항의하자 미경은 생활비라고 우기며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경이 석호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석호를 발로 차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아는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아가 문을 열자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가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아 씨, 아버님이 여기 계세요. 어젯밤부터 안 계셔서 걱정이 돼서요. 네, 아버지가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저희 집에서 돌봐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집에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도 집이 편하실 거예요. 미경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정아는 그 안에 숨겨진 협박을 느꼈습니다. 석호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미경을 보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버님, 집에 가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미경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석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아버지는 당분간 저희 집에 계실 거예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미경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아버님이 집에 오고 싶어 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미경이 돌아간 후 석호는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정아야, 미경 씨가 화났을 거야. 아버지가 더 큰 일을 만들었나 봐.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버지는 안전해요. 하지만 석호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아는 학대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정아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의사는 석호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그리고 몸 곳곳에 멍이 있는데 이건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정아는 의사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미경이 아버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의학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의사,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 몇 달은 되어 보입니다.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아는 의사에게 진단서를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석호가 정아에게 말했습니다. 정아야, 아버지가 미경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아버지, 처음부터 계획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거죠. 미경 씨가 처음에는 정말 다정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정아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미경의 계획적인 범행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가 아버지 통장이나 재산에 대해 물어본 적 있어요. 있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집이 얼마나 되는지,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자세히 물어봤어. 정아는 미경의 동기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아는 계속 CCTV를 확인했습니다. 미경이 아버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미경이 아버지의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통장과 인감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는 급히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이나 인감을 어디에 두셨어요? 침실 옷장 위에 있어. 왜? 새어머니가 지금 그걸 찾고 있어요. 정아는 CCTV 화면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석호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 돈을 노리고 있었구나. 네, 아버지.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정아는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의 통장 사용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매우 험악했습니다. 정아 씨, 아버님 통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아, 그거 아버지가 요청하신 거예요. 당분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서. 미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이 집에 돌아가셔서 직접 해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건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석호가 나타나자 미경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통장 문제 좀 해결하러 같이 은행에 가요. 아니야, 미경 씨. 아버지는 당분간 그 통장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미경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님, 저와 결혼하셨으면 저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미경 씨, 생활비는 따로 드릴게요. 하지만 아버지 통장은 건드릴 수 없어요. 정아의 단호한 말에 미경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남편 통장을 막아요? 저는 아버님의 부인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아버지 의사가 우선이에요. 미경이 갑자기 석호에게 다가가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집에 가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요. 석호는 미경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미경이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정아가 개입했습니다. 새어머니, 아버지를 놓아주세요. 미경이 정아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딸이지만 저는 부인이에요. 법적으로 더 우선이에요. 그 순간 석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미경 씨, 아버지는 당신과 같이 살 수 없어. 이혼하고 싶어.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석호를 밀쳤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아가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미경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새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미경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요? 무슨 죄로요? 저는 남편을 데리러 온 거예요. 학대죄로요. 증거도 다 있어요. 정아가 핸드폰을 꺼내서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경이 석호를 때리고 괴롭히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아버님이 말을 안 들으셔서 그런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노인을 때리는 건 없어요. 이건 명백한 학대예요. 미경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아 씨, 저도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정아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는 더 이상 새어머니와 같이 살 수 없어요. 미경이 마지막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아버님이 치매 기가 있다고 병원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아버님을 학대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정아는 미경의 협박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미경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분명히 더 큰 일을 벌일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아는 가족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단단히 뭉쳐야 해요. 석호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정아의 의지를 보며 조금씩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과의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미경이 집을 나간 지 이틀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아 씨이시죠? 신고가 들어와서 연락드립니다. 무슨 신고인가요? 어르신 학대 신고입니다. 윤석호 어르신을 딸분이 강제로 데려가서 감금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아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당황스러웠습니다. 미경이 먼저 술을 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재혼 상대에게 학대를 당해서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어르신과 면담을 해봐야겠어요. 정아는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사회복지사 김 과장이 정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석호와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르신,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딸분이 어르신을 강제로 데려온 건가요? 석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격려를 받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온 겁니다. 집에서 미경 씨가 저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어떻게 괴롭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밥을 잘 안 주고 돈을 가져가고 때리기도 했어요. 김 과장은 석호의 말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아에게 증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아는 준비해둔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그리고 아버지 몸에 남은 멍 사진들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을 보고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 상황이네요. 신고자의 주장과는 정반대군요. 네, 저희도 증거를 모아서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통보해야겠어요. 정아는 김 과장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공적 기관에서 아버지의 학대 상황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정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노인학대 전담 수사관이었습니다. 박 수사관은 석호와 정아를 각각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피해자분,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시나요? 석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전히 미경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아버지를 격려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말씀하세요.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석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도 이런 일 당하면 안 되니까. 박 수사관은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미경을 소환하여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경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고 더욱 악랄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아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 씨죠? 저는 김미경의 조카 김철수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모가 너무 억울해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정말 잘 모셨는데 오해받고 있다고 하네요. 정아는 미경이 자신의 가족까지 동원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명백한 학대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이모도 할아버지 재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정아는 철수의 말에서 미경의 본심을 읽었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재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죠? 새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나요? 철수는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정아는 이 통화도 녹음해서 증거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박 수사관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김미경 씨를 조사했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맞고소요. 네, 윤석호 어르신이 치매가 있어서 기억이 혼란스럽다고 주장하고 정아 씨가 아버지를 조종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아는 미경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가 없으세요. 병원에서 검사받아서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받아주세요. 정아는 즉시 아버지를 종합병원 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치매 전문의가 석호를 정밀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석호는 인지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기억력도 또렷했습니다. 환자분은 치매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연령 대비 인지능력이 우수한 편이에요. 의사의 말에 정아는 안도했습니다. 미경의 거짓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덧붙인 말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심리적 학대를 받은 증상이 보여요. 정아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이 정말로 맞고소를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석호와 정아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것입니다. 정아는 당황했지만 준비한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경이 언론에 이 사건을 알린 것입니다. 지역신문에 미경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재혼한 노인, 딸에게 강제 격리당해였습니다. 기사에서 미경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석호를 정성껏 돌봤는데 딸이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아버지를 데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기사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내용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기사로 인해 정아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아 씨 인사과에서 호출이 왔어요. 정아는 인사과에 가서 부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정아 씨, 신문 기사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휴직하는 게 어떨까요? 정아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아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미경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정아를 격려했습니다. 엄마, 포기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해요. 정아는 아들의 말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정아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노인학대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정아의 증거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네요. 언론 플레이까지 하는 걸 보니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죠. 물론입니다.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정아는 변호사와 함께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아는 석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꼭 이기겠어요. 정아야, 아버지가 미안해.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아버지,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끝까지 함께 싸워요. 석호는 정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아야, 아버지가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언하겠어. 미경 씨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어. 정아는 아버지의 의지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정아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미경과의 진짜 승부가 법정에서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미경의 언론 플레이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까지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셨어요. 그런데 딸분이 갑자기 아버님을 데려가시더니 저를 학대범으로 몰고 있어요. 미경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터넷 댓글들이었습니다. 정아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재산 노리고 새어머니를 쫓아내는 거 아닌가? 노인이 새로운 사랑 찾는 것도 막는 철없는 딸. 증거라는 것도 조작일 수 있어. 정아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뒤바뀌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준혁이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할아버지 학대한다고 놀려요. 선생님도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정아는 아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석호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아는 급히 석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쓰러지셨어요.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 심장에도 무리가 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네,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정아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더 고생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병실에서 석호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말은 정아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정아야, 아버지가 포기하는 게 나을까?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꼭 이겨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미경 씨 편이잖아. 아버지 때문에 너와 준혁이가 고생하고 있어. 석호의 말에 정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걱정했어요. 준혁아, 할아버지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는다며. 미안해. 준혁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진실을 말씀하시는 건 맞죠? 그럼 저도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준혁의 말에 석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아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언론에도 우리 입장을 알리고 싶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해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순간 정아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미경이 다른 노인들도 속인 전력이 있는지 조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정아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착안점이네요. 사기범들은 보통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든요. 정아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미경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경은 과거에도 2번이나 노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노인의 재산을 가져간 후 헤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첫 번째 남편이 미경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의문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이 자료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경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즉시 이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박 수사관은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인학대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일 수 있겠네요. 미경 씨에 대한 전면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이 미경의 과거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정아는 언론 대응도 시작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기자를 찾아가서 진실을 알렸습니다. 김 기자는 정아의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제대로 취재해서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며칠 후 김 기자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노인 사냥꾼, 치밀한 사기극의 전말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미경의 과거 범행들과 정아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악질이 있다니 처음 방송에서 속았네요.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해야. 댓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정아와 석호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미경의 변호사가 정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 의뢰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예요. 정아는 미경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송이든 받아들이겠어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죠.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 씨인가요? 저는 미경이의 첫 번째 남편 유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문 기사를 보고 연락드려요. 저희 아버지도 미경이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정아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도 의심하고 있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정아 씨가 용기 있게 나서시는 걸 보고 저희도 다시 조사하기로 했어요. 정아는 새로운 동맹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미경을 노인학대, 사기, 그리고 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경의 첫 번째 남편 사망 사건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정아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에 있던 석호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미경이 구속됐어요. 이제 안전해요. 석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아버지가 이제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아버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정아는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오랫동안 학대당한 후유증으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날 저녁, 정아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었고 아버지의 회복도 필요했습니다. 정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지키고 미경 같은 악인들이 다시는 노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경의 구속으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진정한 평화를 되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 구속된 지 한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 되어 법정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선 미경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정아의 부축을 받으며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몸은 약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검사가 석호에게 질문했습니다. 피해자분, 피고인 김미경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석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나요?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주면서 늙은이는 적게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돈을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석호의 증언은 담담했지만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신체적 폭력도 있었나요? 네, 제가 항의하면 밀치고 때렸습니다. 한 번은 바닥에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미경이 만약 신고하면 딸과 손자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석호의 증언에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경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고령이시라 기억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제 기억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은 피해자분을 극진히 모셨다고 하는데요. 석호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미경은 저를 학대했습니다. 이어서 정화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CCTV 영상을 보시면 피고인이 제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되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경이 석호를 밀치고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검사가 정화에게 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기분이셨나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왜 CCTV를 설치하게 되었나요? 아버지의 변화가 너무 심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설치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미경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CCTV 설치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아버지의 동의를 받고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간병 목적이었어요. 그때 미경이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버님을 정말 잘 모셨어요. 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재판장인 미경에게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의료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석호를 진료했던 의사가 증언했습니다. 환자분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스트레스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몸 곳곳에 외부 충격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어요.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 것으로 보시나요? 최소 몇 달은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신과 전문의도 증언했습니다. 환자분은 치매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인지 능력이 또렷하고 지속적인 심리적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 증상만 보일 뿐입니다. 이 증언으로 미경의 치매 주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미경의 과거 범행들이 다뤄졌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유족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미경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의문사하셨습니다. 그 전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두 번째 남편의 증언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경은 저에게서 3천만 원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까지 저를 심하게 학대했어요. 검사는 미경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상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결혼을 빌미로 재산을 빼앗고 학대하는 상습범입니다. 이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입니다. 미경의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 의뢰인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이는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입니다. 노인들의 외로움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행으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선고일을 기다리는 동안 정화는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정화야, 아버지가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가족이잖아요. 석호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만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미경은 노인학대, 사기, 상해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경은 판결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행위로 다른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엄중히 처벌한다. 재판이 끝난 후 정화는 기자들과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실 텐데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버지 건강 회복에 집중하고 노인학대 예방 활동도 하고 싶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분께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세요? 정화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안히 지내세요. 저희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그날 저녁, 정화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석호가 말했습니다. 정화야, 아버지가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그리고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준혁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할아버지를 지킬게요. 정아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리고 다른 노인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석호는 정아의 집에서 건강을 되찾으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석호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마토와 상추를 기르면서 생의 의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토마토가 정말 잘 자랐네요. 준혁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준혁은 한층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기른 토마토로 할머니가 맛있는 요리해 주실 거야. 석호는 정아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표정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아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이렇게 웃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었거든요. 여보, 오늘 아버지 검진 결과 어땠어? 남편이 퇴근하며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시고 혈압도 안정적이래요.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석호가 가족들에게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정아야, 아버지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네, 아버지. 뭐든지 말씀하세요. 노인학대 예방 활동을 하고 싶어. 아버지처럼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 정아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겪고도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정아와 석호는 지역 사회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지관 관장은 두 사람의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실제 경험자분이 직접 나서주시면 더욱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석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만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날, 석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5살 윤석호입니다. 청중석에는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석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재혼한 아내에게 학대를 당했거든요. 석호의 첫 마디에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저를 구해줬어요. 석호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출되었는지를. 여러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가족에게 말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강연이 끝나자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재혼한 남편이 제 돈을 계속 가져가요. 석호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참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그날 이후로 복지관에는 상담을 원하는 노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석호의 용기 있는 증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한편 정아는 직장에 복귀한 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정아의 경험을 인정해서 CSR 활동의 일환으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아 씨의 경험담을 회사 블로그에 연재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정아는 기획팀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블로그 연재가 시작되자 많은 반응이 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로부터 감사 인사와 상담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정아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공원에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정아야, 아버지가 이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미경 씨와 있을 때는 매일 죽는 것 같았거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석호는 정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아버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도울 수 있게 됐잖아. 정아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마음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정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윤정아 씨인가요?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은데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아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석호와 정아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석호가 대답했습니다. 딸한테 진실을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수 없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가족을 지키려고 참았는데 오히려 더 걱정을 끼쳤죠. 정아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을 때가 가장 마음 아팠어요.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면요. 정아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요. 석호가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요청해야 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전국적으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습니다. 정아는 이제 정기적으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노인학대 예방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정아의 집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석호는 준혁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별장식 어때요? 예쁘다, 준혁아. 우리 가족의 별이구나. 정아는 부엌에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예전 아버지의 취향을 정확히 기억해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지,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준혁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저도 대학생이 되면 할아버지 활동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석호는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1년이 되었다. 아버지를 구해낸 지 말이다. 그때는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더 강해지셨고 준혁이는 더 성숙해졌고 나는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석호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매일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석호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10여 명의 노인학대 피해자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아는 아버지와 함께 미경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를 신청한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가시겠어요? 응,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면회실에서 미경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미경 씨, 잘 지내고 있나? 석호의 첫 마디에 미경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미경 씨, 아버지는 미경 씨를 용서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하면 안 돼.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소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 다른 사람 해치지 말고. 석호의 마지막 말에 미경은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오는 길에 정아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용서하세요? 원망하고 살면 아버지 마음만 아파.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 정아는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그해 여름, 정아네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낸 일주일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석호는 손자와 함께 모래성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성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성이에요. 그래, 준혁아. 우리 가족은 이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 정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발코니에서 가족들이 함께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석호가 말했습니다. 정아야,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저도요, 아버지. 이런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해가 바다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정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리고 이런 소중한 가족의 시간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석호의 침묵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대신 웃음소리가 가득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승리한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